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에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해군 MRO 사업의 베스트 수혜주는 어딜까를 한번 찾아봤는데 정답을 말씀드리면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린 적도 있죠. 그 투자 성과도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호기심을 갖고 끝까지 함께 한번 가봅시다. 큰 1번입니다. 미국 해군 증강에 한국 조선업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첫째, 미국 해군의 현주소, 현재 실상이 어떤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 목표 최고가 마가죠. MAGA, 마가. 이거는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아주 다시 세계 최고 패권국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미국의 꿈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국력이 좋아야 되겠죠. 그 국력은 군사력하고 과학기술력, 또 문화력, 소프트파워, 이게 다 합쳐져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선 가장 눈에 보이는 게 군사력이지 않습니까? 그 군사력의 핵심은 뭐일까요? 해군력하고 과학기술 기반한 첨단 무기를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게 해군력을 보면은 미국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지금 세계적인 G2 국가 아닙니까? 그 비교를 해보면은 2000년도에는 미국 해군이 348척이고 함정이, 중국 해군이 110척에 불과했어요. 25년 전이죠. 그러니까 미국 해군이 3.5배죠. 중국 해군에 비해서. 근데 2024년, 작년에는 미국 해군이 297척이고 중국 해군이 370척이라서 오히려 중국 해군보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2035년, 향후 10년이 더 가면은 미국 해군은 317척이고 중국 해군은 475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런 그 추세로 가면은.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미국 해군을 빨리 증강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장 급선무가 되겠죠. 그래서 중국보다 최소한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적, 양적으로다가 그래도. 근데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면은 그게 잘 나타나 있죠. 미국 해군의 함정 건조 계획이 2024년은 9척을 건조하면서 29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랬고, 2025년 금년은 7척을 건조하면서 26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랬고, 2026년은 13척을 건조하면서 30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랬고, 이게 2028년 가면은 14척을 건조하면서 294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이런 중기 건조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바이든 시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제 트럼프 시대는 이걸 다시 바꾸겠죠. 근데 아직 트럼프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트럼프 2기 K조선에서 제2 삼성전자를 키울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업에서 삼성전자처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런 사설이 2025년 1월 19일, 금년 1월 19일 한국경제 사설이 나왔고, 또 1월 16일째는 한국 조선업의 대항해 시대를 맞이하려면 그래갖고 한국경제 1월 16일자 조일원 논설실장이 쓴 그 기사 2개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걸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미국 해군이 함정수에서 중국 해군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미국 조선업 쇠퇴로 한국 조선업의 보완이 필수적이다라는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미국 조선업이 쇠퇴해갖고 한국 조선업이 그 보완이 굉장히 절실한 사정입니다.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했죠. 작년 11월 초에. 그 통화하는 그 양 정상의 통화 장면이 그 사진, 오른쪽 사진에 있습니다. 조선업 분야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길 조선업 분야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희망을 피력했죠. 왜 그러냐면 한국 조선업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납품기한, 그 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납품기한 보장 능력이 탁월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플러스 하나 더, 미국 해군이 해군 함정을 그 다른 나라한테 수리하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걸 맡기려면은 믿을 수 있는 상대를 한테 맡기겠죠. 근데 중국, 그 라이벌인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계 그 조선업에서 중국과 한국이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죠. 원래 한국이 중국보다 더 잘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양적으로는 더 앞서오고 있죠. 그랬는데 중국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한국한테 맡길 수밖에 없죠. 동맹인. 그런데 미국 군함의 그 MRO 시장, MRO는 그 유지, 보수, 정비, 메인테이넌스, 리페어 앤 오퍼레이션, 이걸 말하죠. 그 MRO 시장 규모가 약 20조 원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MRO에서 신뢰가 쌓이면 새 함정을 건조하는 시장에서도 협력이 가능해진다 그러죠. 근데 세계 함정 건조 시장이 2029년이 되면은 30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업이 이렇게 화랑이 되면 전방산업이, 조선은 새를 갖다가 그 철판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엔진 같은 거 이런 것도 그 군함에는 장착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포나 뭐 함포나 이런 게 실어가면 방위산업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전방산업은 철강, 또 기계, 또 뭐 방위산업, 이것까지 다 연결돼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이죠. 그런 반면에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허약해져 갖고 미국은 한국과 협력이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필요한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중국과 이제 패권 전쟁에서 패권 경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 싶어 하죠. 특히 이제 한국 제조업이, 미국은 첨단 설계나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발전했고 그 반면에 제조업은 많이 쇠퇴해 있죠. 근데 한국은 또 제조업이 여러 분야에서 지금 좋지 않습니까? 조선업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배터리, 전력기기, 뭐 변압기, 이런 그 전선 이런 데 전력기기도 좋고, 그다음 원자력, 또 뭐 SMR이라고 스몰 소형 모듈 원전 이런 데도 좋고, 태양광 이쪽에도 한국 그 제조업이 상당히 좋죠. 그럼 그 반면에 이제 미국은 제조업 기반이 많이 쇠퇴했죠. 그래서 한국과의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업에 미국이 많이 의존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이나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이제 여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이 동맹이고 믿을 만한 동맹으로 남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그 친미 정책, 친미일 정책을 취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 소추당해 갖고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그 기각이 돼 갖고 대통령직에 복귀하면은 한미 간의 이 서로 경제 보완 관계가 상호 윈윈하는 상태로 많이 발전하고, 조선도 발전하고 뭐 여러 산업에 굉장히 좋을 텐데, 만약에 권좌에서 쫓겨나고
친중 친북 성향의 정권이 등장을 하면은 이런 게 모두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죠. 참고로 다 우리나라와 미국과 중국의 조선업의 강점과 약점을 비교를 해보면은 오른쪽 표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의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강점이.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도 갖췄고 또 신뢰성도 높고 이런 강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은 너무 노사 분쟁이 심하고 환경 규제가 엄격하다 이런 약점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조선업은 선박 제조에 대한 첨단 기술력 및 혁신적인 설계 능력에선 뛰어난데 뛰어난 반면에 약점은 인건비가 너무 높고 또 운영비도 너무 높아갖고 경쟁력이 저하됐고 조선업 명맥을 거의 상실했다래요. 그래갖고 2023년 기준 미국의 선박 건조 점유율 조선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0.13%에 불과해. 거의 다 죽어버렸죠. 그 반면에 중국은 저비용 대량 생산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또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고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다래요. 이런 게 이제 중국의 강점이 반면에 약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품질. 아직 한국 조선만큼 고부가가치 선박에서는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맡길 수는 없고 한국한테 맡기는 게 최고로 좋죠. 근데 그 맡기는 조건이 친미 정권이어만 가능하다. 동맹 관계가 튼튼할 때만 가능하다. 이런 단서가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정부와 코드를 잘 맞추고 케미를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친미 성향의 대통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잠시 투자자의 금원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갈까요? 첫째,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면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주식은 어디까지나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 주식 투자금의 3분의 1은 항상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투자한다면 적어도 300~400만 원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래. 그건 왜냐하면 주식에 투자한 60%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만회할 수 있는 버팀목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 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 언제든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식시장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좋은 정보를 빨리 얻는 게 승패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주식 투자하려면은 거시경제도 알아야 되고 사회 정치 경제 흐름도 알아야 되고 산업도 알아야 되고 그 산업에 속한 좋은 기업도 알아야 되고 공부할 게 많으니까 좋은 정보를 열심히 공부해서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청자들과 공유한 아무런 대가 없이 공유하는 저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를 투자의 파트너, 투자의 친구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는 하나오션이 미 해군 MRO의 최대 수혜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그 다음 큰 두 번째, 하나오션이 미국 해군 MRO 사업의 최대 수혜주로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미 해군 MRO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어요. 작년에. 그 첫 번째가 미 해군 MSRA 자격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MSRA는 뭐냐면 Master of Ship Repair Agreement예요. 그러니까 미국 해군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인증을 획득했다는 거죠. 이게 작년 7월에 획득했고, 또 미국의 필리조선소,
필리 12야드를 인수했어요. 작년 6월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 미국 군함 그 신규 건조 수주해 갖고 그걸 바로 만들 수 있게 하려고 그걸 인수했고, 또 작년에 이미 미 해군 4만 톤급 보급선 2척의 수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미 해군 MRO 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미 해군 그 MRO 5, 6척을 추가로 수주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옥포 조선소 그 야드의 유유 설비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했고, 만약 그 선선 수주가 많아갖고 선박 건조장이랬죠. 도크가 부족할 때는 주변 중소형 조선사의 일부 공정을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고, 그 다음 또 국내 및 제3국 군함 수주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도 잠수함 3척 그 성능 개량 사업 수주를 추진하고 있고, 또 캐나다 잠수함, 태국 호위함 건조 계약 수주도 추진하고 있는 이런 기사가 최근에 나왔어요. 이거는 1월 25일자 한국경제에 나온 기사인데, 하나오션 올해 미 해군 MRO 5, 6척 수주할라랜다라는 기사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 사진이 나왔죠. 하나그룹이 2024년 6월 작년 6월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그 사진이네요. 하나는 필리조선소를 바탕으로 미 해군의 함정 정비 수리 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건조 일감을 따내려는 계획이다.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잠시 또 투자자의 격언 하나 생각해 볼까요? 존 템플턴이라고 미국의 그 전설적 투자자죠. 신앙심이 강한 아주 그런 투자자입니다. 템플턴 프라이즈, 템플턴 상을 그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투자해서 성공한 그 자금을 갖고 템플턴 프라이즈, 템플턴 상을 만들어서 종교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낸 사람들을 이렇게 상을 주는 그런 것도 추진했던 분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씀드리더라고요. 강 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아주 비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주식을 바라볼 때 강 세장이 태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회의 속에서 자라고, 그게 뭐 그냥 다 낙관적인 기대 속에서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회의감 속에서 서서히 자라난다는 소리죠. 그리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고, 그 다음에 행복 속에서 죽는다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최적의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최적의 매도 시점이다. 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이더라고요. 이걸 투자할 때 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투자의 그 내공을 쌓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큰 세 번째, 그럼 하나오션과 우리나라 조선업의 대표 선수 HD 현대중공업과 비교해서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볼까요? 1월 31일 종가가 하나오션은 57,200원인데 현대중공업은 31만 1,000원이네요. 그러니까 훨씬 주가가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고가주죠. 그래서 하나오션이 주가가 저렴해서 개미 투자자가 접근하기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52주 최고가에 대비해서 하나오션은 59,900원이네요. 그리고 1월 31일 장중 최고가까지 갔죠. 그리고 신고가를 지금 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비해서 약 5%밖에 안 빠져 있죠. 그리고 최저가가 21,500원, 작년 1월 31일. 그래서 2024년 1월 30일이니까 1년 전에 비해서 약 166%가 올랐어요. 하나 HD중공업은 188% 더 많이 올랐죠. 10만 7천원짜리가 31만 1,000원이 됐으니까 이만큼 조선업이 지금 좋게 복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보다 덜 올랐다. 그러니까 더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더 유리하고, 또 목표 주가가 증권사가 최근에 6만 3천원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한 10% 정도 남아있죠.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작년에 10조 7,760억이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매출 증가율이 45%예요. 이건 하나 HD 현대중공업 20%보다 훨씬 높죠. 이것도 유리하고, 또 영업이익이 작년에 2,379억 원으로 발표해서 영업이익률이 2.2%예요. 그리고 이게 4년 만에 흑자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건 굉장히 그런 프리미엄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시가총액이 17조 5,268억. 그 반면에 현대중공업은 27조 6,084억. 훨씬 비싸죠. 그래서 제 생각에 주가가 저렴하고 또 52주 최저가 대비해서 조금 덜 올라 있고, 그 다음에 성장률이 하나보다 훨씬 좋고 매출 증가율이 흑자 전환했고, 이런 걸 봤을 때 하나가 오히려 개미 투자자가 접근하기엔 더 좋지 않을까, 이래서 하나오션을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은 구대우조선 해양이죠.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대형 도크,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그 도크가 현대중공업은 10개고 하나오션은 4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이 사이즈가 훨씬 큰 조선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9개의 초대형 골리아스 크레인이 있고 현대중공업은 하나는 4개밖에 없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연간 70척 정도를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래요. 그리고 하나는 39척,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사진이 재미있어 갖고 참고로 올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1998년 6월 그 하나오션 옥포조선소를 방문해서 이 선박 건조 현황을 직접 봤더래요. 장남까지 데리고. 그래서 이 양반이 그 대우조선 하나오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벌써 20년 전인가요? 거의 30년 전에 대우조선 왔다 간 분이니까. 그래서 그 조선업의 대표 선수는 현대중공업이지만 투자액이 작은 우리 소액 투자자는 하나오션이 더 투자하기에 적합한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투자자 관점에서는 베스트를 하나오션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하나오션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여건이 트럼프 당선 이후 조선주가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왔어요. 작년에 대박 투자액일 179회차로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작년 11월 12일 날. 이때 당시 주가가 36,800원이었는데 금년 1월 30일 종가가 57,200원이라서 무려 55%가 올랐어요.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면 이게 나와 있죠. 작년 11월 이후 계속 올랐다가 한번 그 12월 달에 조정받고 쭉 올라가는 게 나오죠. 그러면서 정배열돼 갖고 아주 5일 이동 평균선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올라간 힘은 조선주가 미 해군 MRO 재료까지, 조선업도 호황인데 미 해군 MRO 재료까지 겹치면서 장기성 호재로 판단해서 이렇게 오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친미 정권 지속이 한미 간 조선분해 협력의 핵심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그 헌재 재판 동향에 주가가 굉장히 요동칠 우려는 있어요. 이게 그런 걸 보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 전략은 매수 구간이 그 5일 이평선이 54,600원이고 20일 이평선이 46,778원인데 5일 이평선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뭐 대통령 탄핵이 거의 인용될 것 같다면은 확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근데 그건 참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그 그래프를 보면은 정배열 상태가 돼 있죠. 그리고 우상향이에요. 계속 시간이 갈수록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정배열 종목은 5일 이평선에 근접할 때까지 떨어지고 아니면 20일 이평선까지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로 보고 그 매수 시점을 이렇게 포착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긴 꼬리 양봉이 나와가지고 1월 들어서 제가 보니까 12거래일 연속으로다가 상승했더라고요. 근데 거래량이 폭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긴 꼬리 양봉, 긴 윗꼬리 양봉은 주가를 내리누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고점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고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탄핵 재판 관련해서 나쁜 뉴스가 나오면은 예를 들면 뭐 지금 마은혁 그 후보자가 임명이 되니 많이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악재로 작용해서 주가가 뚝 떨어질 우려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국민 여론이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져 갖고 헌재가 기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쌓이면 다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런 영향을 받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피로감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작은 그런 악재도 급격하게 조정을 받을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5일선 54,000원대 아니면 5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무조건 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면 이건 뭐 빨리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뭐 대통령이 돌아오고 지금 여론을 봤을 때 거의 대통령 그 지지율이 50%에 근접하지 않습니까? 작아야 47%, 많으면 52%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돌아온다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5만원 미만으로 가면 산다 이렇게 마음을 잡수고 21일선이 46,778원이니까 47,0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7,000원에서 5만원 사이 온다면 무조건 사는 거고, 매도 시점은 증권사의 1차 목표가는 63,000원 정도 되면 절반 팔고, 또 좀 더 장기적으로 가고 있다면 한 8만원까지는 제가 갈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8만원 정도 가면 2차 매도하는 이런 식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5만원 밑으로 간다, 47,000원에서 5만원 사이다 그러면 무조건 사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막 63,000원 가면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장에서는 하나오션의 그 기업 개요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가시죠. 그 다음 참고 자료로 하나오션의 기업 개요와 종합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얘는 종합 조선해양 전문 기업이죠. 설립은 2000년 10월 대우중공업에서 조선부문이 분할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상장은 2001년 2월, 그래서 코스피 21위예요. 그리고 2023년 5월 23일,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오션으로 상호가 변경됐겠죠. 이건 이제 하나그룹이 인수했죠. 산업은행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소재지는 경남 거제시에 있고요. 대표는 권혁웅 이사 겸 부회장이네요. 하나오션의 대주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해갖고 지분율이 46.28%, 1억 4,200만 주 가까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2대 주주가 산업은행으로 19.5%로 약 6천만 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혁웅 이사는 고용 CEO고 실제적인 주인은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이겠죠. 그 오른쪽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승현 회장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거의 일선에서 자잘한 일은 아들인 김동관 부회장한테 맡긴 것 같아요. 이 김동관 부회장이 사실상 오너라고 하면 맞겠죠. 그리고 회사 그 종업원은 8,892명. 이게 2023년 말 기준이니까 지금은 거의 뭐 9,000명 넘을 수도 있고 10,000명 가까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죠. 그리고 1인당 평균 연봉도 8,300만 원, 아주 좋은 회사죠.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면 상선 건조에서 매출이 74%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특수선 분야에서 26%, 이건 해군 함정, 원유 생산, 시추 설비 이런 부분에서 26%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예를 보면 철판 매입은 배의 그 철판은 포스코나 현대제철에서 사오고, 선박 엔진은 현대중공업, 한화엔진에서 이렇게 사오고 이러더라고요. 그 이제 오른쪽 사진을 보면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도 있고, 그 전경이죠. 밑에는 오포조선소, 그 사진 참고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하나오션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보니까 성장성은 굉장히 좋아요. 2022년에 매출이 4조 8,602억이라서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이 8.3%가 일어났고, 그런데 적자죠. 23년에는 7조 4,083억으로 매출이 또 껑충 뛰어요. 이러면서 매출 증가율이 52%가 됐고, 이때도 적자예요. 23년이. 작년 말 2024년 10조 7,760억이 되면서 매출 증가율이 45%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해서 2,379억으로 흑자전, 4년 만에 흑자 전환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이죠. 3년치 그 배 건조 그 수주 물량이 쌓여 있다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선별 수주, 이익이 크게 남는 배만 만들어 주겠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호황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고, 또 분기별로 봐도 4분기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장성은 고성장성이다. 그리고 수익성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2.2%면 너무, 그런데 4년 만에 흑자 전환했고, 앞으로 작년 4분기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5.2%로 급속하게 개선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수익성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종합 의견은 조선업이 호황이다. 3년치 건조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선별 수주한다. 이익이 많이 남는 거. 여기 이 호재에다가 미 해군 MRO 사업 참여의 그 이중 겹 호재가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장기 전망은 좋은 거죠. 근데 주가가 너무 최근에 1월 달에 급등해서 그 주가 급등이 부담이니까 잘 관찰하면서 주가가 조정될 때마다 사고, 또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쪽으로다가 계속 이렇게 흘러갈 때마다 이렇게 그거를 잘 보면서 보유 주수를 늘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향이고 정배열 이런 걸 감안했을 때 5일 이동 평균선인 54,000원대로 내려간다든지, 만약에 20일 이평선인 47,000원대까지 내려가면은 매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전략이 관찰용으로 조금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54,000원대 아니면 5만원 미만에서 잡으면은 틀림없이 성공하지 않을까.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대통령 탄핵이 이 기각이 돼갖고 친미 성향의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 돌아오는 게 최대의 호재다. 이 면을 잘 생각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익을 욕심을 크게 내지 말고 1차적으로 한 63,000원대감 절반 정도 팔고, 나머지는 또 전국 상황을 봐가면서 보유할 건지 정리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맺은 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다 이랬죠. 이 자기 책임은 수익도 내 거, 손실도 나밖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이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특히 사랑의 댓글, 격려의 댓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